안녕하세요. 김지연입니다. 오늘은 이제 깃에 대한 개념을 듣는 강의 중에는 유일한 심화편인 깃 정복하기 강의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제 앞에서는 뭐 깃 푸시까지 제대로 하는 방법, 브랜치에 대한 개념, 그리고 협업할 때 깃을 어떻게 써야 하는지를 배웠다면 이번 편은 깃을 더 잘 관리를 하려면 어떤 방법들이 있을까 알아보는 시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먼저 깃 체리픽입니다. 체리픽은 다른 나무에 달린 체리를 똑 따서 그대로 가져온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보통 이 체리픽은 실수로 커밋을 다른 브랜치에 이제 잘못했을 때, 그러니까 기 스테이터스를 성실하게 안 했으면 뭐 이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겠죠. 또는 코드 의존성 때문에 다른 사람의 커밋 중 일부를 가져와야 하는 경우에 씁니다. 코드 의존성 때문에 다른 사람의 커밋 중 일부를 가져와야 된다고 하는 건 저 사람 것 위해서 내가 일을 해야 하는 경우, 예를 들어서 저 사람이 어떤 버그를 하나 고쳐줬는데 내가 그 버그를 고친 상태에서 다음 작업을 해야 할 때, 이런 때를 뜻합니다. 이렇게 마이 브랜치와 마스터 브랜치가 있을 때 마이 브랜치로 저 마스터 브랜치에 있는 파란색 커밋을 가져오고 싶으면 git 쉘픽 그리고 파란색 커밋에 해시를 입력을 하면 됩니다. 이전에 한번 제가 설명을 드린 적이 있듯이 이때 해시는 전체를 다 적을 필요는 없고 초반 7글자 이상만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파란색 커밋을 그대로 가져올 수 있어요. 그다음은 취소를 위한 git reset입니다. 저희 강의 첫 편에서 git add 하는 방법이나 git commit 이제 둘 다 하는 방법만 배웠지 취소하는 방법은 아직 안 배웠잖아요. 이럴 때 바로 git reset을 사용을 하시면 되는데요. add를 한 걸 취소하기 위해서는 git reset head 그리고 그 뒤에 취소하고자 하는 파일 이름을 적어주셔도 되고, 만약에 파일 이름 없이 git reset head만 하게 되면 add했던 거 전체가 취소가 됩니다. 그리고 reset에는 mixed reset과 hard reset이 있는데 디폴트로 이제 되는 뭐 별다른 옵션을 적지 않았을 때 되는 리셋이 믹스드 리셋이고, 이때는 이제 add된 그 단계만 취소가 되고 add 되었던 내용물들은 그대로 남아 있고, 그럼 이제 add 되었던 게 한 단계 아래인 unstaged 땐 그냥 딱 modify만 된 상태로 있겠죠. 반면 hard 옵션을 붙이게 되면 add가 취소가 되는 것은 물론이고 add 되었던 내용물들도 다 삭제되어 버립니다. 이제 add가 아니라 커밋을 취소하기 위해서는 git reset head 그리고 누누슨을 하시면 됩니다. 커밋을 취소하는 단계는 이제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그냥 커밋을 add된 상태로 되돌리는 soft reset, 그리고 커밋 되었던 걸 add가 되기 전 상태, 음, unstaged 된 상태, 그냥 modify만 된 상태, 그 상태로 되돌리는 mixed reset, 그리고 커밋도 취소하고 그 내용물마저도 싹 다 삭제를 시켜버리는 hard reset이 있습니다. 물론 그냥 단순하게 이 명령어를 외워서 사용을 할 수도 있겠지만 몇몇 분들은 이걸 이제 이해를 하고 싶으실 수 있어서 여기에 있는 이 head 누누슨, 이게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 한번 설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head 같은 경우는 내가 지금 있는 로컬 브랜치에 작업 중인 커밋을 뜻합니다. 그냥 내가 지금 뭔가를 하려고 하는 이 브랜치의 이 커밋이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그리고 이 눈웃음이 붙은 커밋의 부모님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작업 중인 헤드가 여기 파란색이라고 한다면 잠깐 이쪽 브랜치를 보세요. 헤드 눈웃음은 헤드의 바로 이전 커밋인 여기가 될 거고, 헤드 눈웃음은 그러면 이제 부모의 부모, 조부모가 되니까 여기가 될 거고, 만약에 부모의 부모의 부모를 나타내고 싶으면 눈웃음 3개도 당연히 되겠지만 물결을 이용해서 뒤에 숫자를 붙여서 쉽게 나타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파란색은 헤드, 물결, 3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럼 이제 앞에서 배웠던 명령어들을 다시 한번 가져와서 이해를 해보도록 할까요? add를 취소를 하는 게 git reset head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내가 지금 작업 중인 게 이제 제일 마지막 커밋에서 뭔가 add를 했던 이 상태인 거죠. 그러면 여기서 헤드가 뭘까요? 헤드는 내가 작업 중인 브랜치에 작업 중인 커밋. add를 한 게 커밋한 건 아직 아니니까 작업 중인 커밋은 여기가 되겠죠? 그럼 git reset head를 하게 되면 헤드 이게 리셋 뒤에 붙어 있는 곳으로 그 상태로 돌아가겠다라는 뜻이 되거든요. 그래서 git reset head는 저 파란색 상태로 돌아가겠다가 되니까 당연히 add 하기 전
이 상태가 되는 겁니다. 자연스럽게 add가 취소가 되게 되는 거고요. 커밋을 취소하는 git reset head 눈웃음을 한번 살펴볼까요? 방금 커밋을 한 게 저기라고 친다면 헤드 눈웃음은 그 전인 이 파란색 부분이 되겠죠? 그럼 git reset head 눈웃음은 이 파란색 상태로 돌아가고 싶다라는 게 되는 거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이게 바로 커밋이 취소된 상태가 되는 겁니다. 이해가 좀 되셨나요? 다음으로는 git stas입니다. 이전에 우리는 변경사항을 이제 다음 버전으로 만드는 git commit도 배웠고 아니면 배웠던 것들을 취소하는 리셋도 배웠습니다. 그렇다면 커밋을 하기도 싫고 리셋도 하기 싫을 때 할 수 있는 뭐 임시 저장 같은 건 어디 없을까요? 임시 저장을 하고 싶을 때 그럴 때 쓰는 것이 바로 git stas입니다. 예를 들면 내가 로그인을 구현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로그아웃 쪽을 고쳐달라는 요청이 온 거예요. 그러면 작업 중이던 브랜치를 이제 옮겨가야 되는데 그게 나중에 직접 터미널에서 시도를 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브랜치를 깨끗이 클린업해야만 브랜치 변경이 가능하거든요. 작업 중이던 걸 날릴 수도 없고 근데 또 커밋하기에는 미완성이고 물론 뭐 커밋을 한 다음에 리셋해서 취소를 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냥 그럴 때 쓰기 좋은 것이 gitstat이라고 따로 있습니다. 이렇게 쭉 커밋이 있고 이 위에 변경사항 몇 개를 add를 했다고 해 봅시다. 뭐 아직 add하지 않은 그냥 unstaged인 파일들도 있을 수도 있겠죠. 이 상태에서 gitstat를 하면 지금 이 상태, 마지막 커밋 이후로 작업 중이던 상태가 찰칵하고 사진이 그대로 찍힙니다. 그리고 이 사진이 스태시 바구니에 쏙 하고 담겨요. 커밋 이후의 변경 사항들이 스태시 바구니에 담기고 나면 이제 찰칵 사진 찍었던 게 잠시 뿅 하고 사라집니다. 그러고 나서 나중에 다시 더 스태시 바구니에 담긴 변경 사항들을 가져와서 적용을 하고 싶으면 gitstat이 팝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아까 그 변경 사항 그 상태 그대로 다시 살아납니다. 이 스태시 바구니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하자면 이제 gitstat를 했을 때 들어가는 상태가 1, 2, 3 이렇게 차곡차곡 쌓이게 되고 스태시 팝을 하게 되면 제일 위에서부터 이렇게 하나, 둘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1이 제일 먼저 들어갔다고 1이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아니라 가장 마지막에 들어갔던 3부터 해서 위에서부터 하나씩 다시 나오는 형태인 거예요. 이런 걸 last out, first in 규칙대로 한다고 하고 데이터 구조 시간에 나중에 배우겠지만 스택 구조라고 합니다. 스태시와 관련한 명령어는 앞에서 보여드렸던 gitstash 그리고 stash 했던 걸 다시 적용하는 gitstash apply 그리고 바구니에서 빼내는 gitstash drop이 있는데 아까 보여드렸듯이 gitstash pop이라는 명령어를 사용을 하면 스태시 했던 것이 적용되면서 바구니에서 빠져나오기 때문에 이 두 가지가 함께 적용됐다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바구니 안에 지금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쭉 확인을 할 수 있는 그 스태시 목록을 확인할 수 있는 gitstash list라는 명령어도 있습니다. 다음으로 git을 더 잘 활용할 수 있는 방법에는 git commit amend가 있습니다. git commit amend는 마지막 커밋을 변경하는 명령어인데요. 마지막 커밋에 명령어를 더 추가를 하고 싶거나 아니면 마지막 커밋 메시지를 변경하고 싶을 때 흔하게 사용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현재 마지막 커밋이 A고 여기에는 1, 2에 대한 변경 사항이 있다고 해볼게요. 그런데 이게 사실 제가 1, 2, 3을 커밋을 하고 싶었는데, 그러니까 1, 2, 3을 다음 버전에 포함을 시키고 싶었는데 실수로 3을 빼먹고 1, 2만 한 거예요. 그럴 때 3을 add를 하고 commit amend를 하게 되면 새로 add를 했던 파일까지 추가된 상태로 마지막 커밋이 바뀝니다. 만약에 커밋된 코드는 틀린 게 없고 커밋 메시지만 오타가 남은 상태이거나 한다면 git commit amend and message로 커밋 메시지를 바꿀 수도 있습니다. 다음은 git rebase입니다. 여러분들은 이전에 두 개의 브랜치를 합칠 때 git merge를 통해서 할 수 있다는 걸 배웠습니다. 하지만 브랜치를 합치는 방법은 머지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my branch와 master branch가 있다고 해봅시다. 만약에 내가 my branch 위에서 git rebase master라고 명령어를 치게 되면 현재 내가 있는 my branch에 있는 커밋들이 master branch 커밋 위로 쌓아 올려집니다. 쌓아 올려진다는 게 무슨 뜻인가 이걸 그림으로 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개를 합치고 싶은데 내 브랜치의 변경 사항들을 마스터 브랜치의 변경 사항들이 다 적용된 상태 위에서 적용을 시키고 싶은 거죠. 그럴 때 이제 이렇게 리베이스를 쓰시면 됩니다. 알아둬야 할 점은 여기 있는 빨간색 CT가 이 위에 쌓일 때 커밋 해시가 바뀐다는 점입니다. 커밋 해시가 바뀌면 이렇게 다시를 붙여서 이제 제 슬라이드에서 표현을 해 볼게요. 그래서 브랜치 두 개를 합치는 방법인 merge와 rebase를 비교를 해 보면 merge 같은 경우에는 각각의 브랜치에서 이루어진 커밋들의 흐름이 합쳐진 후에도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그림에서 보면 알다시피 길이 두 개로 분기가 됐다가 합쳐지는 게 그대로 유지가 되죠.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merge commit이라는 불필요한 커밋이 생겨납니다. 반면 리베이스의 경우에는 마스터 브랜치의 변경 사항들을 모두 다 반영을 시키면서도 마이 브랜치를 마스터 브랜치의 끝부분에서 시작을 하도록 이동을 시키기 때문에 한번 정리를 해주고 가는 의미가 있고 깨끗한 커밋 히스토리를 만들 수 있습니다. 참고로 git rebase i라는 것도 있는데 이건 인터랙티브하게 리베이스를 한다는 뜻이에요. 커밋 히스토리를 변경하고 싶은 일이 있을 때 이걸 활용을 하면 됩니다. 혹시 이전 커밋 두 개를 하나로 합치고 싶다던가 아니면 옛날 커밋 하나를 지워버리고 싶다던가 이렇게 커밋 히스토리를 바꾸고 싶은 일이 생기면 네, 인터넷에 git rebase i라고 검색을 해보시면 됩니다. 여기서는 더 자세하게 다루지는 않을게요. 다음은 git push force예요. git push는 이제 그 전에 배웠었잖아요. git push force 같은 경우에는 커밋 해시가 바뀌었을 때 쓰는 명령어입니다. 커밋 해시, 이전에 리베이스를 배울 때 잠깐 언급을 하고 넘어갔었죠? 마스터 브랜치와 마이 브랜치가 리모트에 이렇게 위쪽처럼 저렇게 있고 이걸 그대로 풀을 받아서 내 로컬에 이렇게 있는 상태라고 해봅시다. 지금은 똑같죠? 그런데 이제 로컬에서 마이 브랜치 위에서 git rebase 마스터를 한 거죠. 그러면 마이 브랜치가 이렇게 되겠죠? 아까 설명한 대로 빨간색의 커밋 해시도 바뀌어 버립니다. 그래서 C 다시 D 다시가 됐죠? 이 상태에서 만약에 내가 git push를 하면 에러가 뜨면서 리젝이 될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커밋 해시가 바뀌었기 때문인데요. 주민번호가 갑자기 달라지면 우리 같은 사람도 저 사람이 내가 알던 사람이 맞는지 헷갈리잖아요. 깃도 이렇게 커밋 해시가 달라지면 다른 커밋이라고 생각해서 내 원래 내용이 덮어 씌워졌다가 중요한 내용이 날아가면 안 되니까 에러를 내는 거예요. 만약에 어 에러를 내지 않고 내 로컬 변경 사항을 가지고 리모트 서버의 내용을 덮어 씌워 버리고 싶다면 그냥 기프시가 아니라 기프시 폴스를 해야 합니다. 그러면 이제 브랜치가 이렇게 통째로 덮어 씌워져요. 근데 이렇게 통째로 덮어 씌워지면 혹시나 나중에 실수를 하거나 하면 정말 위험하겠죠. 과거에 내가 잘 해놨던 것들이 히스토리에도 남지 않아 버리게 되니까요. 특히 협업을 하게 되는 경우라면 더더욱 위험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리모트에 있는 마이 브랜치를 두 친구가 똑같이 풀을 해왔다고 해볼게요. 그런데 이 남자친구가 마스터에 대해서 리베이스를 한 후에 이걸 푸시 폴스를 한 거예요. 그러면 리모트 브랜치가 덮어 씌워져 버리겠죠? 그런데 이 여자아이는 이전에 잘 풀을 받았던 상태니까 자기 할 일들을 이제 잘 마친 거예요. 그래서 E라는 새로운 커밋이 생겼고 이제 이걸 리모트 서버에다가 적용을 시키려고 푸시를 하려고 해서 보니까 해시가 다르기 때문에 브랜치가 서로 다른 것 같다고 에러를 내게 돼서 이걸 반영시키지 못하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push force 명령어는 이미 같이 작업 중인 브랜치에서는 정말 웬만해서는 하면 안 됩니다. 만약에 정말 어쩔 수 없는 사정으로 해야 한다면 함께 일하는 친구에게 미리 push force를 한다고 말을 해줘야 하고요.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얼라이언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1편 혼자서도 잘해요 편에서 git push까지 확실하게 하는 방법을 배울 때 git 스테이터스하고 git diff하고 add하고 스테이터스 확인하고 diff 캐시드 확인하고 그 다음에 커밋하고 로그 확인하고 푸시하고 이 긴 작업 얼라이언스를 활용하면 훨씬 쉬워진다고 했었죠. 한 가지 방법은 git config 파일에 얼라이언스를 추가하는 방법입니다. 슬라이드에는 제가 쓰는 몇 가지 예시들을 적어둬 보는데요. 이렇게 하면 예를 들면 git co만 치더라도 git checkout이 되는 겁니다. 다른 방법은 그냥 쉘 환경 설정에 터미널 얼라이언스를 추가해 버리는 거예요. 슬라이드에 있는 것들이 그 예시고요. 뭐 자기가 Z쉘을 쓰면
Zshell RC가 될 거고, 뭐 배시를 쓰면 배시 RC나 배시 프로파일에 있는 파일에 이제 여기 있는 줄들을 추가를 해주시면 됩니다. 보여드린 얼라이어스를 활용하고 여기 있지 않더라도 내가 자주 쓰는 명령어들을 이제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추가를 해두면 Git을 훨씬 쉽고 빠르게 쓸 수 있겠죠? 자, Git에 대한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네 편 다 잘 따라오셨나요? 다음 편에서는 직접 GitHub을 이용해 가면서 간단하게 배웠던 내용들을 복습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다들 끝까지 함께 힘내봐요.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녕.